혼잣말은 자신의 행동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혼잣말을 해도 좋고 메모를 해도 좋고, 그래서 일단 메모를 하면 선명해지고, 선명해지면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꼭 메모를 하라고 이제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꿈꾸지 말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자. 작은 일을 하면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결국 승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재밌는 일화가 얘기가 89페이지에 있는데, 체로키 인디언에서 우리 마음속에 사는 두 마리 늑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댄다. 근데 그 두 마리가 맨날 싸우지. 근데 그러면 한 마리는 항상 화가 나 있고 욕심 많고 오만하고, 한 마리는 항상 기쁨에 차 있고 평화롭고 친절하단다. 근데 너는 누가 이겼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누가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 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어떤 이렇게 실제 하는 그 밥이 아니고 마음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거가 이거를 할까라고 이 저자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작은 성취가 먹이가 아닐까. 계속 기쁨과 이런 좋은 쪽을 가졌던 사람들은 계속 그쪽을 계속 하게 되고, 계속 화를 내고 계속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깨달음을 준 어떤 말이, 수학 선생님이 애들을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수학이라는 게 아주 거대하고 높은 큰 계단이라서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애가 본래 별로 없는데, 이 계단을 똑같은 높이지만 수없이 낮은 계단으로 쪼개게 되면 이게 스몰 스텝이 돼서 결국 누구도 올라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영어 듣기, 하루 3시간 부동산 임장 다니기, 그 다음에 기록할 때마다 한자 쓰기, 새벽 4시 반 일어나기,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리기, 하루 일과 쓰기. 이게 제가 보기엔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신이 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을 진짜 하신 것 같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 작은 한 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아무리 훌륭한 영감도 조그만 메모 아이디어를 적어 놓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작게 시작하라는 거고, 작은 승리의 전략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얘기에서 항상 나오는 그 미식축구팀 얘기인데, 우리가 아직 실력이 좋지 않은 신인 이 선수들이 이렇게 멀리 공을 던지려고 그러면 100% 실패하고, 그러면 그 실패의 기억이 완전히 그 젊은 선수의 길을 꺾어 놓기 때문에 짧은 패스만 하라고 계속 가르쳐서 짧은 패스만 하다 보면 그 짧은 패스를 계속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기억이 초보 선수가 나중에 큰 선수가 될 때까지 좋은 선수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늑대 얘기를 들어가 보면 98페이지에서 결국 좋은 생각을 습관화한다는 거고, 몸이 그 습관을 기억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뇌의 특성상 뇌에 먹이를 준다고 하는 거고, 결국 이게 마치 우리 길처럼 동네에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샛길로 조금 다니다가 그 샛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더 길이 되고, 길을 따라 공간도 생기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사실 신장로가 새로 생겨도 사람들은 그 새로운 큰 길로 가지 않고 늘 다니던 샛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뇌도 늘 하던 대로 이 시냅스가 작용해서 하기 때문에 늘 좋은 쪽에 성취감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그거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패배를 맛보는 뇌는 패배만 생각하게 되고, 자꾸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일에 성공을 하는 습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3페이지 밑에 한비자가, 양자강이나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넉넉해진다. 그래서 결국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작은 것 때문에 큰일 전체를 망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여간 느끼는 거지만, 누가 하여간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말도 기억나는데, 하여간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매우 지루하고 보잘것없는 일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막 멋있는 무슨 패션 디자이너, 아무리 훌륭한 무슨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도 실제 삶을 보면 정말 지루하고 찌질한 우리도
막 정말 세계적인 의사들을 이제 실제로 병원에 막 학회에서 발표할 때는 막 어마어마한데 실제로는 병원에 가보면 정말 단조롭고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그 단조로운 일을 사실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좀 아직은 젊은 친구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그냥 여기 제로인 상태에서 저 훌륭한 그 탑 클래스의 각 분야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고 이 지루한 거를 해놔라 그러면 막 펄쩍 뛰고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데, 사실 어떤 분야를 하든 사실 이 지루한 이 시간을 이 지루하고 찌질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위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약간 잘 소화해내는 사람과 그거를 도망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육교사가 되려고 했다가 이제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한 바람에, 역시 과유불급이라 너무 열심히 한 바람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체육을 못하게 됐을 때 정말 얼마나 절망했는지, 정말 내 인생에서 몸만이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었는데 이 몸마저 나에게서 이제 떠나갈 때 이 사람의 좌절감이 어떤 거였었는지 했지만, 정말 하늘이 버리지 않아서 이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어느 날 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이 사람한테 와서 너 왜 그러고 있어? 여기 폐인처럼 살지 말자라고, 그 말이 너가 적은 말이네.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면 안 가봤던 길로 가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전에 했던 것처럼 너도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친구가 이걸 하죠. 역시 항상 수호천사가 있다니까요. 다시 책을 읽게 되고 정말 다른 길을 있을까? 그래서 다른 길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걸로 해서 다시 뇌를 긍정적인 뇌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냥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도전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힘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되더라 하는 송승환 그 난타 그 공연 얘기도 여기 있고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이 인간의 행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보상이 없이는, 이게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보상이 없이는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보상을 줄까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작은 성공의 기억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여기서 이 저자가 쓴 방법은 잠자기 전에 오늘 한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도전과 어떤 매듭에 대해서 써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독서, 운동, 재테크 이거를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각각의 습관을 만드는가를 보여주었고요. 이 속지 제목 안쪽에 보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의 시간을 지배하려 한다. 다른 걸 지배할 필요 없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은 어떻게 만들었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여간 완독한다는 거에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대우중공업에 다녔던 이 김교환 명장, 옛날에 이제 그 금속공예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그래서 아주 불우한 상황에서 이 성공을 이룬 사람의 책을 읽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고 하는 롤 모델을 갖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다시 도전했는가라고,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목표를 다시 설정했나를 이제 무조건 저 자다를 따라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거는 124페이지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긍정 마인드 갖고 감사일기 쓰고 목표 만들고 답을 내 안에서 찾기를 함으로써 했다고 본인의 예를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독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면 첫째, 하루 독서량은 시간이 아니라 목차로 정한다. 어디까지 읽을까를 이제 정해서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책을 입체적으로 읽는다. 눈으로만 읽으면 못 읽기 때문에 손으로도 읽고, 그래서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전에 제가 읽었던 것 전에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왜 책만 보면 자잖아요.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잖아요. 어떻게 책을 보면 자꾸 자지? 근데 그게 그 뇌과학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사실 이렇게 책을 읽게 된 게 인류라는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거를 최소한 20만 년으로 쳐도 실제로는 한 200만 년이라고 보지만, 실제 이제 완전히 검증된 20만 년만 치더라도
2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책을 읽게 된 거는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찰나인 거죠. 24시간으로 봤을 땐 거의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치면 그 전에 우리 인간의 뇌는 아주 멀티태스킹이 기본인 거예요. 이건 멀티태스킹을 안 하면 이게 고장난 상태인 거죠. 우리가 바람 소리도 느끼고 소리도 느끼고 뭐 냄새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 호랑이가 나를 잡으러 오는지 뭐 누가 뭐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거를 멀티태스킹 하는 뇌로 우리 인간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뇌인데, 이거를 갑자기 귀 닫고 손 닫고 발 닫고 촉각 닫고 이 모든 브레인 기능이 이렇게 셧다운처럼 탁탁탁탁 꺼지고 오로지 눈으로만 책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아 이제 휴식에 들어갈 시간인가 보다 라고 이제 브레인이 세팅되면서 잠이 오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그거는 아주 복잡한 태스킹을 하는 상황에서 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도 틀어놓고 본인이 다리를 덜덜 떨면서 보든지 일어서서 보든지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보든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여러 가지의 태스킹이 뇌가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책을 읽게 하면 우리 뇌는 아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깨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독서하기 좋은 환경 하고 막 이렇게 되는 환경이 되면 우리는 이게 뇌 구조상 본능적으로 촉각 셧다운, 뭐 후각 셧다운에서 모든 셧다운들이 착착착착 일어나면 결국은 자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그래서 둘째, 책을 입체적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책장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늘어나서 이제 눈에 이렇게 띄게 이렇게 읽는 법을 이 저자는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상문도 적어서 그냥 읽고 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내 걸로 만들려면 꼭 감상문을 적어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내려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옛날에 드럼통은 굉장히 잘 미끄러지고 잘 부서졌다고 해요. 근데 이 대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나무처럼 드럼통 중간에 이렇게 마디를 만들었더니 이 드럼통이 부서지지도 않고 튼튼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실행에도 항상 마디가 필요해서 언제까지 어디만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뭐 피터 트러커 같은 사람도 3년,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제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어떤 높이를 이렇게 정해서 자기만의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